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상장 당일 해당 기업의 CEO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는 담대한 투자. 오늘의 주인공은 IMBDX 준비해봤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고요. 특히나 암 조기 진단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거금이 10조를 넘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청약 경쟁률이 바이오 기업 중 사상 최대 경쟁률로 알려져서 그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부터 이야기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IMBDX 대표 김대유 대표 모셨고요. 매경 이코노미 박소호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상장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이 참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순항을 하고 있어서 참 마음이 편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네. 무엇보다 창업 5년 만에 관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면서 이 숱한 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MBDX는 어떤 기업입니까? 예, 저희 IMBDX는 이제 그 액체 생검이라는 그 암 정밀 의료의 이제 새로운 기술인데요. 이제 아마 그 여러분들이 암 정밀 의료라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암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 세포가 갖고 있는 어떤 유전자 변이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정밀 의료의 그 핵심이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는 저희가 그 암 이렇게 이제 조직 검사라고 하거든요. 이제 병원에 가시면 조직 검사를 하는데 조직 검사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상당히 좀 뭔가 아프고 네. 뭔가 좀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에 반해서 이제 액체 생검은 그 조직 검사에 이제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주로 혈액을 이용하는데요. 그 모든 암세포는 증식 과정에서 암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자 변이가 밖으로 흘러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탐지를 해서 이 환자가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어떤 치료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밀 의료고요. 이 정밀 의료가 이 액체 생검 기술이 개발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되면서 이제 암 수술 후에 또 재발하는 것도 이 액체 생검을 통해서 조기에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암 검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내시경이나 영상 검사 등 이렇게 암 스크리닝 검사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액체 생검을 통해서 조기 검진이 가능해서 이 액체 생검이 갖는 장점은 기존의 그 암 조직 생검의 그런 단점을 보완하면서 진행성 암에 대해서 어떤 맞춤 치료, 정밀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또 수술 후에 재발을 조기 탐지해서 거기에 맞는 또 치료를 가이드해 줄 수 있고 또 스크리닝까지 가능한 이렇게 암 전 주기라 그러죠. 전 주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증 면에서 특히 뭐 예비 환자의 개념이 있잖아요. 언제 또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이 기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차세대 염기 서열 기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용칭은 좀 어렵지만 이게 또 어떤 핵심 기술로 연결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 알려주시죠. 예, 그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유전자가 이제 수만 개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쭉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NGS 기술이라고 이제 영어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NGS 염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를 저희가 탐지하고 이거를 이제 제가 그 모두에 저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제품을 잠깐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성 암 경우에는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를 이 NGS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고도로 탐지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이제 그 HQS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암 수술 후 조기 재발하는 경우에는 환자들마다 재발하는 환자들의 그 특정한 유전자 변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 맞춤 이런 변이를 탐지하는 또 그 일종의 이제 그 AI나 뭐 인공지능이 요즘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기술을 통해서 저희 이제 두 번째 제품을 만들어냈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크리닝용 그래서 우리 어떤 암이 생겼는지 이거를 액체 생검을 통해서 탐지하는 거를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암 세포가 보이는 시그널 앙상블 모델 조금 영어로 좀 복잡합니다만 네. 이런 세 가지 제품에 특화된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고 이제 그거를 제품화해서 현재 이제 시장에 나온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대표님을 통해서 IMBDX가 어떤 기업이고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영위하는지부터 큰 그림을 점검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IMBDX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지 기자님을 통해 들어보고 싶은데요.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네. 가장 큰 강점입니다. 뭐 작년에 한 45억 정도 매출이 났다고 하는데 이 매출이 45억이라면 좀 적은 거 아니야 그러지만 액체 생검이라는 이 분야가 사실은 뭐 타액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막 혈액이라든지 척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확대돼서 조금 더 쉽게 내 암을 진단하고 재발할 수 있을지까지 파악하고 여기에 그러면 가장 맞는 그런 물질이 뭔지 신약은 어떤 거랑 결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일반인들 작년 11월부터는 일반인들도 이제 이 서비스를 건강검진센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화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 한국에서는 지금 전국의 34개 병원에서 직접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금 이제 23개 국가에서 지금 쓰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대만 같은 경우 지금 2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야, 이게 확장성 면에서 그냥 국내용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분히 쓰일 수 있고 이게 매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건강검진센터나 이런 것들은 우리도 이제 친숙하잖아요. 이런 주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매출의 직접적인 요소들이 여기에 다 있다, 묻어 있다. 그래서 이번 상장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좀 더 강화한다면 매출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실체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 더하기 실체. 여기에 AI까지 최근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주목하게 된 겁니다. 사실 심리적으로 암 진단, 이 시장 자체에 들어가는 게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간다고 했을 때 진단받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큰데요. 자, 그렇다면 기자님, 이 진입 장벽, 암 진단 진입 장벽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요, 원래는 이거를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교수님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교수님이기도 하고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신데 이게 이제 본인도 의사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각 업체들마다 프로파일링 뭐 아니면 또 캔서 디텍트 아니면 뭐 이렇게 스크리닝 이런 것들이 각자 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글로벌하게.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좀 다 같이 해주는 그런 회사는 없나? 본인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을 철저히 시장, 그러니까 그 대형 병원이 원하는 수준으로 한 번에 다 같이 솔루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포맷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냥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해외에서 좀 잘 나가는 회사다 하면 가던트 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시가총액이 거의 한 3조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상장한 이 회사가 앞으로 이제 그 정도가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캔서 디텍트 이 부분에서도 지금 글로벌하게 경쟁사가 있다고 한다면 나테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역시 그 시가총액이 한 11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 여러 업체들은 한 분야에서 뭐 한 10조 이상씩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3개 부문을 다 두루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장성을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업사이드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업사이드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주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도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주로 어느 국가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방금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미 전 세계 23개 국가에 저희 제품을 공급하는 네트워크가 돼 있고요. 그중에 이제 가장 먼저 진입한 국가가 대만. 대만이 이제 저희 나라하고 의료 수준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만에 이미 액체 생검 시장이 이제 형성돼 있던데 저희가 진입해서 아까 소개해 주신 그 가던트라는 회사가 이제 1위 사업자로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지금 그쪽을 상당 부분 진입하면서 대만에서 이제 두 번째 사업자로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 뭐 태국 또 홍콩, 베트남,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계약을 했는데 이제 캐나다 쪽에 진출하고 있어서 뭐 그 폭은 점점 넓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인도,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미국 가는데 이제 미국의 그 클리어랩이라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망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도 아마 저희 회사 제품이 들어가서 이제 미국 서비스도 시작할 걸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접 미국에 가십니까?
이제 그 협의차 갑니다. 네, 와, 이 미국 성장성이 사실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사전에 공부하면서 좀 보게 됐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미국 MIT에서 발표하길 액체 생검을 10대 미래 유망 기술 중 하나로 꼽기도 했는데요. 주력 사업에서 확장성이 좀 담보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장 성장성 미국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던데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기자님께서 제가 도와주실까요? 할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글로벌 액체 생검이 얼마나 그러면 시장이 큰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한 36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6억 달러가 2032년이 되면 182억 달러 정도로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한 12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15.9% 가까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예측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하나 아까 세 가지 분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이 세 가지 분야도 꼼꼼히 따져보면 글로벌 프로파일링 이 동반 진단 시장 규모를 놓고 보면 2020년에 14억 달러 정도 됐는데 2032년에 되면 69억 달러.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커진다. 이것도 너무 쉽게 앞으로 성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이고요. 재발 모니터링. 그러니까 한번 암이 걸리고 나서 혹시 또 재발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모니터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액체 생검 이 부분에서도 원래는 한 7억 9천만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근데 이것마저도 38억 9천만 달러. 이렇게 굉장히 74, 18, 75, 30 이렇게 해서 한 5배, 6배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 시장도 괜찮고요. 여기에 스크리닝까지 포함한 글로벌 스크리닝까지 포함하면 이 시장은 74억 달러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82억 달러 시장이 곧 오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액체 생검으로 잘하는 회사는 지금 이 회사밖에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잘하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회사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근 시장 트렌드로 한 가지 연결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대표님이 AI라는 단어를 살짝 언급을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요. AI와 결합한 기술력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특히. 이제 AI 기술을 도입하게 된 거는 아까 암 스크리닝, 이제 정상인을 대상으로 어떤 암이 있는지를 검진하는 캔서 파인드라는 제품을 개발하면서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이제 전체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총 유전자 코드라는 거 아시죠? 뭐 이렇게 DNA 코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30억 개가 우리 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변이를 추출해서 이게 암인지 아니면은 암이라면은 또 어디에서 생긴 암인지를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간의 능력으로는 학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사용되는 기술이 AI 그 인공지능 기술이어서 저희는 이제 이 캔서 파인드라는 제품의 그 AI 분석 이런 그 기술을 좀 같이 합쳐서 두 고도의 유전체 분석 기능과 AI의 어떤 시너지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이 캔서 파인드라는 제품이고요. 말 그대로 혈액 10cc를 이용해서 암을 스크리닝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건강 검진을 위해서 그 검진 이렇게 가시면 혈액으로만 암 검사한다는 그런 제품이 있지만 이제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런 그 AI 기술이 그 농축돼 있는 그런 그 새로운 검사고요. 이 검사의 민감도가 한 85% 정도. 민감도라는 건 이제 있는 걸 있는 거로 진단하는 거고 특이도는 없는 걸 없는 거로 진단하는 게 95%여서 이제 기존에 많이 알려진 뭐 대장 내시경 또 유방 검사 등 이미 쓰고 있는 진단 검사의 민감도 특이도가 한 80% 9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검사를 능가하면서 피 검사만으로 여러 암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검사가 되겠고 그 검사를 개발하는데 이 AI 기술이 상당히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확도가 훨씬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치료 시기를 더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그럼 이 같은 AI 인공지능과 암 진단의 결합을 두고 AI 의료주의 영향은 어떨지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박소호 기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할 내용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AI 의료주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회사들이 좀 있죠. 루닛,
뭐 뷰노 이런 네.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일단 있어 주니까 아마 오늘 또 상장한 회사들까지 다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뷰노는 오늘 좋습니다. 오늘 뷰노는 한 3%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루닛 약간 좀 떨어지고 있고 코라인 소프트 약간 좀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AI가 열풍을 불었던 작년 초 중반에 비해서는 약간 열기가 식다가 다시 이제 좀 액체 생검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테마 더하기 AI가 붙으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다시 AI 의료주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다른 회사들은 이제 FDA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NGS 기반의 이 회사는 사실 FDA와는 별개로도 일단 수출이 이미 가능하고 여기에 더해서 FDA 승인할 것까지 몇 개 남아 있는데 이것까지 되면 훨씬 더 이제 글로벌하게 심층적인 AI 관련주로 또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잠재력만 놓고 보면 여기는 오히려 더 지금 할 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FDA 승인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이 포인트 저희가 네. 기억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NGS 검사는 FDA 승인과는 별도의 네. 그 인증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우리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AI와 유전체를 결합한 새로운 진단 플랫폼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IMBDX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올해 사업 계획이나 공개 가능한 신사업이 있을지도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진행암에 대한 이제 프로파일링하는 제품, 그다음에 암 수술 후 조기 재발하는 캔서 디텍트, 그다음에 캔서 파인드라고 스크리닝 제품 이제 세 제품을 기술 개발하고 제품화했고 이제 시장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금년은 저희가 상장도 시점과 이제 맞물려서 조금 더 이제 영업 마케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계획이고요. 저희 지금 이미 많이 구축돼 있는 글로벌 저희 파트너들과 해서 이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이제 미국 시장 진입 전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클리어랩 통해서 저희 서비스를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아마 금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미국의 현지 현지 법인을 만들고 이제 그 법인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계획도 아까 말씀드린 뭐 일본과 인도 시장에 또 현지 법인 계획, 이 정도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계획이고요. 그 액체 생검이라는 이 기술 제품이 워낙 이제 초기 단계여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께 이 기술의 장점을 좀 많이 알리고 하는 것도 올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당부의 말씀까지 함께 전달해 주셨는데요. 오늘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항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까지 탄탄하다라는 걸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어지기를 저희가 바라면서 여기서 또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IMBDX 김태유 대표, 매경 이코노미의 박소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